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공천 시즌 되면서 탈락, 다른데 지금 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 두 사람을 아주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내가 이 무소속까지 예. 나와서 어쨌든 나를 지켜준 분들 있잖아, 지역에. 그래, 이분들하고의 어떤 약속도 가비할 수 없잖아요. 늘 험지만 다녀온 사람이잖아요. 난 예. 기꺼이 항상 받아들였고, 정치하는 이유라는 게 내가 뭐 선수 하나 더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지도부에서 그런 결정을 여기서 왔을 때 그걸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지. 자, 중진, 영남권 중진의 대표적인 인물 서병수 의원, 김태호 의원. 이 두 사람이 지금 첫 대상으로 이제 본인이 불출마를 하는 거나 본인이 지역을 옮기는 게 아니라 당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네, 희생을 요구받은 거죠. 이 국민의힘이 경남지사 출신인 김태호 의원을 민주당 김두관 의원 지역구인 경남 양산, 또 부산시장 출신인 서병수 의원을 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강서 갑에 나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요. 낙동강 벨트 지역 9곳은 이제 모두 영남권이긴 한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방금 들으셨듯이 아직 그 희생 요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뚜렷한 답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병수, 김태호 험지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 험지로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까 그래픽 잠깐 나왔죠?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서병수 의원입니다. 자, 자신의 지역구를 조금 옮겼어요. 전재수 의원이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 전재수 의원의 저 북강서갑이라는 곳이 이른바 낙동강 벨트의 낙동강변에 있어요. 예. 부산에서는 낙동강변에 있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낙동강 벨트라는 곳에 총 9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개가 민주당 그 의원들이에요. 예. 그중에 북강서갑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부산에서는 또 전재수 의원이 그 제법 지역구 관리를 잘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국민의힘에는 험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 그러면 이 지역은 험지니까 이 지역 탈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 전체를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는 이제 부산시장까지 지내고 그리고 부산에서 5선을 한 서병수 의원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를 한 거죠. 자, 서병수 대 지금 전재수, 서병수, 전재수. 자, 다음은 김태호 의원입니다. 경남지사 출신. 이곳을 사실상 명받았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가시죠. 자, 여기는 양산입니다. 양산이 갑을이 있는데요. 여기는 김두관 의원이 지금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경남지사 출신 한 분도 그 둘이 비슷해요. 군수 출신에서 경남지사가 되기도 하고, 그죠? 기초단체장 출신으로 한때 막 총리 후보까지도 거론이 됐던 두 사람 비슷합니다. 자, 요거 먼저 분석해 주시죠. 두 분의 이 전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서병수 의원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양산을이라고 하면 저기 역시 낙동강 벨트고요. 그리고 김두관 의원이 저기 현역 의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김두관 의원도 경남지사라고 김태호 의원도 경남지사를 했으니까 경남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이제 김태호 의원도 그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아마 제가 추측컨대는 여론조사도 아마 돌려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다른 사람까지 다 넣어서 그랬는데 이제 김태호 의원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 아마 그래서 당에서 낙점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남지사 출신의 둘이 저 양산을 해서 맞붙게 되는 아주 그야말로 양산을이 격전지가 되는 거죠. 예. 자, 중진들을 향한 이런 요구, 이제 신호탄에 불과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이랑 김태호 의원을 당 험지에 출마하라고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해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민구 사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중진 의원분들 희생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희생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불출마가 꼭 답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게 꼭 이겨야 할 것. 정말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의 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러면서 요때 내 이름은 안 나왔으면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사람 누가 희생을 요구받을 것 같으십니까? 근데요, 특히 영남 지역구를 둔 3선, 4선, 5선은 희생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3선도 여러 명 있지만 5선을 한 조경태 의원, 그리고 4선은 이제 김기현 의원, 이 두 명에 대해서는 아마 험지 출마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대표도 놓고 내려가셨는데 김기현 전 대표는? 아니, 당대표를 내려왔다고 그래서 자기 지역구를 사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서병수 의원이랄지 김태우 의원이 뭐 서울이랄지 뭐 그런데 경기도 와서 그런 험지 출마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연고도 있으면서 바로 옆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떤 또 바람이 어떻게 부냐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겨울 때 아주 험지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험지 출마, 그러니까 뭔가 인연이 있고 뭐 도지사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뭐 민주당 텃밭이다 할지라도 사실 나가는 건 어렵긴 하지만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이 조경태랄지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마 좀 어렵지만 해볼 만한 곳에 아마 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분들은 뭐 불출마할 생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충분히 뭐 총선 상황에 따라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창원 성산으로 옮겨라 그랬을 때 본인이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당선이 돼서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명단 쭉 나왔는데 저분들 중에 나는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당선될 수 있어라고 하는 분은 아마 그 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방금 보셨던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입장문을 내면서 본인이 그 김해 출마를 요구받았다 당으로부터. 김해 지역구를 떠나서. 경남 밀양 함안 이쪽인데 김해로 나가달라고 한다. 지금 민주당 두 의원이 다 가불의 현역으로 있거든요. 그 지역 요구를 받았는데 아직 고민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결단 내리겠다. 이렇게. 봉하마을이 있는 곳인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조혜진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서병수 의원도 당의 결정하면 당의 부름에 따르겠다. 전재수랑 맞붙을 수도 있다. 지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10시 반쯤에 아마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조경태, 김기현 이 의원들이 있는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지금 본인들은 이름 안 나오는 걸 좋아할 텐데 뭐 어찌됐든 거론이 되시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분들한테도 연락이 갈 거고 지역에 계속 남을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건지 험지 출마할 건지. 이미 갔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서병수 의원과 김태호 의원만 우리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조혜진 의원이 그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마 다른 분들도 어떤 식으로든 요청을 받았는데 현재 고민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관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아니 내가 괜히 3선 됐습니까? 내가 괜히 4선 되고 5선 됐습니까? 다 의정활동 잘했고 지역민들 마음을 샀기 때문에 제가 3선 되고 4선 됐는데 여길 떠나라고요.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는 그 정도 능력이시면 그 지역은 다른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다른 곳에 가서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 경쟁력을 민주당 의석을 뺏어올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뭐 제가 옛날부터 한 곳 거기서 정치하겠습니다.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당 지도부가 죄송한데요. 좀 빠져주시죠. 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물이 2명,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2사람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한 분은 단식까지 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된 정책 실패로 백약이 무효인 지경까지 이르렀던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전철을 되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내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 화합을 해나가는데 황교안 대표가 인사를 하고 나서 다시 친박 비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뭐 두 분은 이미 당에서 입장을 정했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김성태, 이완용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신 의원들이에요. 그런데 부적격 대상에 오른 겁니다. 왜 그랬을까? 당이 정한 원칙이 있답니다. 뭐였습니까? 네, 바로 신사대학 그리고 사대 부적격 비리인데요. 이 경우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면 복권이 되더라도 원천적으로 배제, 후보에서 배제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앞서 국민의힘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신사대 부적격 비리? 예, 여기에 뭐 학폭이 들어가고 채용 비리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자녀 그 부정 채용 비리 의혹 그리고 또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 그 KT인가 예, 맞습니다. 자녀 딸 채용 비리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면 복권이 이후에 됐지만 공천에서도 원천 배제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학폭과 취업 비리 대상 등은 원천 배제 대상이다 이렇게 공관위에서 입장을 밝혔고요. 이완용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에 지역구 기초의원에게 정치자금 2억여 원을 빌린 이후에 갚지 않았고 이후로 오히려 이 문제를 문제 삼으니까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가 확정된 바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인해서 정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배제 대상에 해당된다. 이런 게 지금 공관위의 입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반발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국회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김성태 전 의원이 기자회견한대요? 예,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할 것 같진 않은데? 네, 불만을 표출하는 식의 취지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번이 당선되면 이제 사선이니까 당권을 아무래도 잡을 수 있는 지금 위치에 김성태 전 의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지하기 위해서 당내에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무적인 이유 때문에 나를 이제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지금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강서는요, 갑을병이 있는데 지금 다 민주당 의원들이고요. 지난번에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졌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김성태 의원은 그 지역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던 분인데 탈락시킨다. 이런 결정을 지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게 이제 지역구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일률적인 기준, 지금 뭐 4대악 뭐 이렇게 식으로 해서 만약에 자르기 시작하면 이제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게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강서을 지역에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내리 3선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 그런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그 배제할 경우에 과연 강서을 그 총선을 이길 수 있느냐? 글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는 제가 여기서 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서구청장 지난 그 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참패를 했을 정도로 거기는 뭐 갑을병 모두 험지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그 이기는 공천을 위한 선택인지 뭐 이런 부분은 아마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그 이길 것인가 뭐 질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판단이 저는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